계속 기출문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비업법의 기출문제 과거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그나마 간단해져요. 제가 보기에는요. 자, 집단민환 현장은 꼭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자,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이전 폐지한 때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비업의 어떤 법인의 그 임원 결격 사유에 관련된 얘기 꼭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직무교육 시간 합하는 거 이거는 또 개별적인 시간을 모르면 이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죠. 오히려 8번 같은 게 단순하면서도 이게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5개월 동안 근무한 갑, 그 다음에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의 시간을 합할 경우에 뭐 이렇게 했을 때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세요. 자, 뭐 자격 조건, 자, 특수경비원의 의무, 자, 그 다음에 무기 사용에 관련된 얘기는 뭐 수시로 나오니까 이거는요. 자,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경비원의 배치에 관련된 얘기, 자, 이런 것도 한 번쯤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쭉 넘어갈게요. 자, 허가 취소 대상에 속하는 것, 행정처분에 대한 거, 이거 계속 나오죠. 자, 그다음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것도 최근 기출 문제에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자, 경비협회는 무조건 하나씩 나오고요. 자, 공제사업에 해당돼 공제사업도 문제도 사실 기출문제 매 회차마다 하나씩은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안지도 점검에 관련된 얘기, 시도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자, 보안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기본적인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과태료,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들, 비교적 청원경찰에 대한 문제는 비교적 간편한 편에 속해요. 사실 여기서 가장 까다로운 거는 과태료, 행정처분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게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자, 청원경찰 법령상 자,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는 근무자는 자, 손해 근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청원주에게 반납해야 될 물품 같은 것들이요. 꼭 나오고 있죠, 이것도요. 자, 그다음에 자격 정지 그리고 그 감독자 지정 기준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이렇게 숫자로 외워두면 풀 수가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뭐 일반적인 얘기들이 다 끝이 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요. 더 과거의 기출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집단민원 똑같아요, 이거도요. 자, 그리고 도급인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게 그 경비업이 자, 도급이라는 그 원리하고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경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고, 자,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 업무가 위법 부당할 때는 거부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죠, 이거는요. 자, 출동 차량에 대한 것들이요. 자, 이게 출동 차량의 사진을 검토해서 도색 표지 변경. 자, 경찰이나 군 차량과 이게 저 혼동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 앞서 기출문제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결격 사유. 자, 또 집단 민원 현장, 경비원의 명부 배치. 자, 특수경비원의 의무, 경비 지도사의 선임 배치 기준. 그러니까 나오기는 나와요. 이게 기출 문제가 자, 매 기출 문제마다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딱 분명하진 않아요. 그게 또 그렇다고 딱 분명하진 않은 이런 좀 특징이 있는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좀 귀찮으시더라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자격 종류별 교육 시간 같은 거요. 자, 그리고 자, 행정처분의 일반 기준. 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 받아야 되는 과목이 아닌 것은 자,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경비업법의 용어 정리. 자, 그래서 이렇게 경비협회 개성 얘기 나오고요.
벌칙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자, 그다음 아까도 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자,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거. 자,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 자, 이렇게 쭉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자, 창원경찰의 직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리고 이제 창원경찰법 1조, 이건 1조에 관련된 걸 아냐 모르냐의 얘기인데 너무 간단한 얘기죠. 자, 그다음에 네, 근무 요령에 관련된 것들. 이거 전부 다 그 창원경찰법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창원주가 부담해야 되는 것들. 이것도 꼭 나오는 문제죠. 하나씩은 나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징계, 창원경찰 징계와 자, 문서 작성 장부에 해당되는 거, 뭐 비치를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계속요. 자, 이제 2013년 기출 문제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비업의 허가에 관련된 용어에 관련된 사항이요. 자, 허가 신청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특수경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자, 1차 면제 시험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이것도 기본적으로 교육에 관련된 얘기죠. 자, 그래서 자, 경비업법 경비업자가 선임 배치되어야 하는 자, 최소 인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한 두세 번에 한 번 정도는 꼭 나오고 있는 문제죠. 자, 기본적으로 뭐 무기 점검에 관련된 얘기들은 항상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복, 장비, 자, 그다음에 자,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배치, 자, 그다음 폐지 신고에 관련된 내용이요. 자, 7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 신고서를 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무기관리 수칙, 자, 행정처분, 자, 그다음 취소에 관련된 거, 자, 그리고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 경우 아닌 것은, 자, 공제사업, 자, 벌칙, 그다음에 민간정보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에 관련된 것이요. 자, 그런데 뭐 경비협회 설립 이런 거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22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의외로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자, 그다음에 뭐 수수료에 대한 얘기가 하나씩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가중처벌에 관련된 얘기. 자, 그리고 이제 그 창원경찰의 교육과 배치에 대한 얘기들도 뭐 하나씩 나오죠. 자, 임용 방법. 자, 그다음에 보수. 자, 이 보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시험 문제와 관련 없이 하나씩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그 상식 수준에서 써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휴직을 명해야 되는 경우, 휴직을 명해야 되는 경우도 예전엔 출제가 됐었던 문제고요. 자, 그다음 과태료, 역시 과태료 문제가 가장 까다로워요. 제가 보기에는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비치해둬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자, 이렇게 해서 경비업법에 대한 그 기출 문제를 지금 아주 포괄적으로 제가 한번 다 설명을 드린 건데, 뭐 이 강의의 마지막이자 처음에도 했던 말입니다만, 자, 그 경비업법에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꼼꼼하게 보신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가장 과거의 기출 문제부터 최근 것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좀 더 문제풀이에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문제 출제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과거에 게 좀 쉬운 편이고 지금 근래로 오면 올수록 좀 더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숫자, 뭐 며칠, 몇 번, 그 다음에 금액, 뭐 영업정지 며칠 이런 것들은 이걸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요 문제 중심으로 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아, 과태료 문제는 요게 좀 나오는구나. 뭐 취소 문제는 여기서 좀 나오는구나. 정지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걸 좀 역으로 좀 문제를 보고 찾아서 보시고 문제 보고 찾아서 보시고 이렇게 해서 좀 외우셔야 제가 보기에는 그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표를 다 외우고 공부한다 그러면 공부하다가 틀릴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는 먼저 그
범위를 전부 공부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 거고, 숫자나 과태료, 뭐 기한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은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역으로 맞춰보면서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경비업법이 이게 좀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점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꼼꼼하게 보고 공부를 하셨는데 난 웬만큼 다 맞추겠다 그러면은 어쩌면 이게 가장 뭐 편리한 과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공부한 거 그냥 법에 있는 그대로 찾아서 딱 비교하면 되겠구나,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이러면은 어쩌면 가장 맞추기가 쉬운 과목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비업법 설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